많은지 듣고 완전 막 이건 찐이다. 갓픽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흥행하고 있는 영화 소울에 등장하는 음악들을 함께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저 그 영화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리뷰 영상 진짜 보이는 족족 찾아봤거든요. 저는 사실 2번이나 봤어요. 2번 보고 리뷰 영상도 있는 거 다 찾아봤는데 이스터에그가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 무슨 숨겨진 게 그렇게 많은지. 저희가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음악에도 숨겨진 이스터에그가 엄청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울에 등장하는 음악들을 함께 분석해보고 비슷한 사운드의 클래식 음악까지 연결지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소울에서는 현실 세계와 영혼 세계에 걸쳐서 내용이 진행되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영혼 세계 음악부터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제 죽은 영혼들이 가는 그레이트 애프터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영혼들이 사는 그레이트 비포가 있는데요. 그 두 세계를 대표하는 음악들이 있죠. 뭔가 제가 듣기에는 그 두 음악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처음에 딱 들으면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전반을 이루는 음향을 잘 듣다 보면 그 소재가 비슷해요. 공통적으로 아주 거대한 그런 소리가 엄청 천천히 이렇게 전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맞아. 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두 세계가 물론 이제 인생의 시작과 끝으로 되게 다른 세계지만 음악 분위기를 통일감 있게 가져가는 게 영혼의 세계로 하나로 이렇게 묶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진짜 일리 있는 거 같아요. 듣고 완전 막 이건 찐이다. 갓픽사. 두 개 음악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귀에 탁 꽂히는 멜로디가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거든요. 비욘드는 멜로디가 없어서 작고 미세한 그게 그냥 이렇게 절절절절절절 퍼지는 느낌. 거기 집중하게 되지. 아주 미세하게 그게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비포는 그 멜로디가 생명력 있는 분위기에 비포 세계를 효과적으로 나타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나는 진짜 저걸 어떻게 저렇게 이미지랑 딱 이렇게 핏 되게 표현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멜로디 소리랑 그 민트 색깔, 아 색깔. 찐 민트색도 아니고 엄청 그치 약간 투명한 약간 그런 느낌이 엄청 잘 이렇게 맞닥뜨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갓픽사. 사실 이거랑 진짜 비슷한 사운드가 클래식 음악에도 있어요. 클래식에서는 이거를 음향음악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깔리고 있는 음악이 귀에 탁 꽂히는 멜로디도 없고 이렇게 이런 야 그건 뭐야? 이런 약간 리듬 그런 리듬도 없고 미세한 음의 떨림 가지고 진행되는 느낌? 그래서 뭔가 이 음악이 진행한다기보다는 정지된 인상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면 다시 영화 소울로 돌아와서 영혼의 세계라고 하면 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 미지의 세계의 광활함을 표현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영혼 세계에는 이제 그 영혼들을 돌보는 제리랑 테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테리의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그 테리의 음악을 들으시고 되게 오묘하고 신비롭다 아니면 되게 무섭고 공허하다 뭐 이렇게 감상평을 해주신 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음악의 사운드와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죠? 거기에 사용된 약간 그 전자 사운드? 그런 게 그 느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약간 차가운 느낌? 파란색! 뭔가 그 파란색을 테리 색깔이랑 너무 잘 맞아. 저는 그 음악을 이루고 있는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 테리 타임이 옥타브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게 진짜 흥미로웠어요. 클래식에서는 이 옥타브가 좋게 말하면 되게 강조되는 소리? 그치, 강조할 수 있지. 근데 나쁘게 말하면 그 약간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튀어버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제 배경으로 깔리는 음악이 드뷔시 영상 1권의 2번인데요. 혹시 그 옥타브 사이에 그냥 그 텅 빈 느낌이 약간 드시나요? 이게 진짜 딱 옥타브로만 이렇게 맞아.
맞아.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거부감이 들기도 하지만 좀 되게 끌리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테리가 죽음을 관장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후 세계의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이런 사운드를 쓴 게 아닐까.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더 느낀 게 있는데 그 음악 자체가 테리의 성격을 굉장히 잘 묘사했다고 느꼈거든요. 테리가 생명을 카운트하는 애잖아요. 굉장히 계산적이고 엄격하고 신경질적이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음악에서도 굉장히 일정한 리듬으로 이렇게 맞아.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멜로디도 규칙적으로 뭔가 테트리스처럼 배열되어 있다고 맞아. 생각을 했는데 그런 단순하고 일정한 게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주는 그런 요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과해지면 약간 소름 돋는 이제 테리 캐릭터가 뭐 무서웠다 고 말하는 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지나치게 일정함이 가져오는 약간 그런 소름 끼침도 느낀 것이 아닌가. 약간 엄격한 성격의 테리를 직선으로 표현하고 제리는 되게 곡선으로 표현이 됐다고. 그게 진짜 저는 진짜 약간 그 배운 변태 오마즈가 엄청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반복되는 리듬을 사용해서 불안함을 표현한 그런 음악은 클래식에도 정말 많이 정말 많이 있어요. 프로코피에프의 덧없는 환영 거기 17번이 전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일단 그 반주를 굉장히 일정한 리듬으로 진행이 되고 멜로디도 약간 테리타임이랑 비슷하게 규칙적인 것 같지 않으면서도 약간 테트리스처럼 규칙적인 그런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게 전반적인 분위기는 약간 달라요, 테리타임이랑. 근데 그 일정함이 자아내는 무서움? 그런 게 잘 표현되는 게 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로 내려간 영혼 22가 그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마음속에 스파크를 찾는 장면에서 깔리는 에피파니입니다. 진짜 띵곡이야, 띵곡. 이 장면에서 이제 온리 피아노 음악이면서 지상세계에서 처음으로 그 재즈가 아닌 이전에 없던 분위기를 갖고 있는 음악이 등장하잖아요. 저는 그 악기 편성이 되게 굉장히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피아노 음색이 모차르트처럼 이렇게 단순 명쾌 해말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감상적이고 슬픈 그런 분위기가 나요. 더군다나 앞에 그 영혼의 세계 음악처럼 음향층이 막 두터운 걸 썼다가 테리타임처럼 전자음향도 썼다가 이러다가 갑자기 피아노만 땅 하니까 뭔가 그 단순하고 슬픈 그 음색이 훨씬 더 부각돼서 들렸던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더 특별했던 게 눈물이 막 줄줄줄줄 흐르는 게 아니라 또 이런 느낌. 그 약간 그 단풍 이렇게 맞아. 하는 거랑 그런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피아노는 단일 악기로만 연주됐을 때도 다른 악기보다 단순한 그런 소박한? 소박한 음색이 나는데 약간 무슨 얘기냐면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 랑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뭐 관악기 같은 것도 세게 불면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숨으로 하면 근데 피아노는 그 현을 치는 현 악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띵 치면 점점 띵 소리가 작아져서 개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뭔가 새 음만 친다든지 이러면 확 그 음악의 부피가 작아진다고 해야 되나? 맞아. 그래서 진짜 눈물 한 방울의 그 감정을 표현하기에 되게 적합한 악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음악 자체도 약간 벌써 그 음표의 진행이 그 공백도 되게 길고 이렇게 한음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위에서 물방울 이렇게 뚝 떨어뜨리면 이렇게 물에 이렇게 파장을 일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너무 들었거든요. 자체가 아니라 그 울림이 음악을 뭔가 이끌어가는 느낌? 팡 약간 여기서 이렇게 뭔가 그 감정이 이렇게 팡 울리는 느낌. 저희가 둘 다 이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클래식 중에는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브람스의 127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브람스 인터메조가 비교적 느리게 진행되기도 하고 음이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미음이 멜로디 라인을 이렇게 감싸면서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 미음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방울, 낙엽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닌가. 오늘은 영화 소울에 등장하는 음악들의 이스터에그를 찾아보고 리뷰도 같이 해봤는데요. 영화 소울의 엔딩에서는 영혼 22가 삶의 목적이 아닌 일상의 그런 작은 순간의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마음속에 스파크를 찾게 되고
주인공인 조 가드너도 한 번 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마지막으로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소울에서 마음속에 스파크를 일으키는 것처럼 네. 우리 전공자의 마음에 스파크를 일으킨 곡이 있다면 이렇게 뿅뿅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모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어떻게 에뛰드가 스파크야? 난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옛날부터 진짜 치고 싶었거든. 근데 아직 못 쳤어. 에뛰드를? 뭔가 못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치고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냥 그치. 약간 평생 좋은 곡으로 남기고 싶어.